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 지표 추적자는 주식이 많이 하락해도 복등해도 폭락해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표를 보면서 가격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라서 오늘 작전 타임도 하고 지표 추적자도 하고 지표 추적자는 웬만하면 시간이 있으면 짧게 할 거니까 할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올려놓을 테니까 일기예보처럼. 그래서 담담히 하는 겁니다. 지표 추적자는.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지만 시장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물론 뒤에 가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외인 매수 오늘 외인이 팔았고요. 4.5조 원 팔았고 코스피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별로 사질 않아요. 코스닥은 외인 입장에서는 약간 주식시장인가? 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외인들이 오늘 4.5조 팔았고요. 어제는 2.9조 팔았고요. 지난 2년간 외국인은 190조 원 팔았습니다. 외인이 오늘 4.5조 원 팔았고 어제 2.9조 원 팔았고 그래서 4주 이동평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주체별 순매수는 개인은 오늘도 사셨죠. 오늘도 외인 판 거 거의 다 받으셨고 그래서 개인은 지난 2년간 누적으로 98조 원 샀고요. 이거 집계가 약간 기관마다 좀 달라서 그냥 대충 방향성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90조 원 팔았고 기관은 62조 원 샀습니다. 그래서 양상은 변화가 없어요. 외국인은 또 팔았고 개인은 샀고 코스피는 오늘 하락해서 거의 10%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6023포인트, 6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장중에는 6000포인트도 살짝 깼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5천도 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아래쪽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때는 그렇고 지난번 저쪽 뒤로 가보시면 1월 3월 초 그 전쟁 때문에 폭락하기 전에 그때 레벨이라서 일종의 이제 수평적으로는 약간 저항선이 지지선이 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오늘 좀 과하게 빠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코스피는 6023포인트인데 그냥 6000포인트다. 코스피는 6000까지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드디어 700에 갔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7.72% 하락해서 705포인트. 사실 이제 그 장중에는 또 700도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697까지 갔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장중에 어떤 빅 넘버, 특정 넘버들을 깨고 살짝 갔다가 들어올린 상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여전히 완연한 하락세, 코스피는 완연한 하락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 10%만 더 하락하면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긴 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1선 2평을 뭐랄까 다져가면서 깬 게 아니고 그냥 확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이 와중에도 하락해서 원화가 강해져서 1462원으로 서울에서 끝났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채 10년 금리 어제보다 조금 하락해서 하지만 여전히 4.62% 10년 미국채 10년 만기 미국채 국채 금리 FMC 이틀 정도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합니다. 금리 인상은 아니고 지금 금리 동결 전망이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는 4.62% 4.62%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는 3.83% 어떤 분이 이제 댓글 봤는데 왜 미국은 10년 금리, 10년 만기 보고 국내는 3년 만기 보냐 이렇게 질문 있으셨는데 선진국은 벤치마크 금리가 10년입니다. 왜냐면 선진국이니까 시장이 깊다 보니까 10년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랄까 돈을 빌려주는 거 기업한테 빌려줄 때도 10년 단위로 이제 그걸 벤치마크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10년을 좀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기 쪽 국채는 3년 회사채는 2년 이렇게 그걸 벤치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국채 3년 금리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고, 경제방송 보셔도 국채 3년 금리가 나올 거예요. 10년 금리도 같이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채 3년 금리를 우리는 벤치마크로 삼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는 3.83%. 그러면 3년 회사채 금리는 3.83보다 높아야겠죠. 그죠? 회사채니까. 그래서 회사채 사실 때 또는 예금 하실 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채 내가 어디 증권사 사러 갔는데 3.5 해준다. 3년 만기.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회사채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회사채는 4.2 정도 사셔야 됩니다. 3년 만기. 그래서 국채 3년 금리가 3.83이다. 기준금리 우리가 2.75 했는데도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리면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리고 국채 3년 금리가 3.83%. 지난 2023년 고점이 4.14%였어요. 여기도 뚫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가 4.2%가 되면 시장은 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 얘기 많이 안 하는 사요 파요 이런 거 사요 팔아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표만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짧게. WTI 선물 어제는 84달러 정도였는데 이거 캡처할 때 지금 81달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좀 홀딩하라고 한 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 뭐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80달러 떼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좀 하락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WTI는 81달러다. 80달러 정도다라고. 100달러는 안 갔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 보면 전쟁이 우리가 또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엄청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이런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쪽 친구들이 이제 제일 민감하니까.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해서 요 이제 캡처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가랑은 22만 원이고요. 드디어 22만 원에 왔네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20만 원 이제 10%만 더 빠지면 20만 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제 25만 4천 원이었는데 오늘 3만 4천 원 빠졌네요. 10%가 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갈 줄 목표가가 그런 삼성전자가 22만 원까지 하락했다. 데미지가 꽤 있죠. 그죠? 30만 원대 또는 20만 원 후반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갭을 결국 메꿨네요.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갭 메꾼다고 하는데 요 갭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날 이제 있던 갭이 빵 튀어서 있었는데 결국은 메우네요. 이렇게 이걸 갭 메운다고 하거든요. 이때 갭을 나중에 뒤늦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가격이 연속성 있게 올라간다라는 가정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가격이 뚝 끊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갭을 메꾼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인 또는 이성적인 뭐 그런 건 없는데 이때가 좀 오버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 빵 떠버린 게 이게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2만 원이다. 오늘 삼성전자는 22만 원이고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55만 원. 죄송합니다. 181만 6천 원이었는데 어제 이 친구는 뭐 121선은 지켰는데 그래도 좀 안 좋죠. 이 친구도 안 좋고 이 친구는 뭐 갭이 여기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네요. 그럼 더 빠지려고 하나.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표 어제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 내일쯤 하나 주요 지표가 하나 추가될 것 같고요. 지표 업데이트 하셨죠? 살짝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이는 오늘 4.5조 원을 팔았다. 개인은 샀다. 코스피는 6,000포인트다. 그냥 대충 6,023인데 그냥 6,000포인트라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머리에 지금은 어떤 가격들, 지표들의 레벨을 지금 머리에 약간 인지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스닥은 700포인트가 됐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60원대다. 1,460원대. 1,500원 아니고. 미국채 금리는 4.2%다. 국채 3년 금리는 3.83%다. 국채 3년 3.83. 333 중간에 8 하나 있고.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WTI는 80달러대다. 삼성전자는 22만 원이다.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대로 내려왔다. 이 정도 오늘 지표 추적한 거고요. 이 말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사족인데, 제가 이제 한창 그 여러 프로그램에 나갈 때 어떤 프로그램에 갔는데 그날 이제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때 굉장히 오래전이긴 한데 뭐 2024년에는 하락하는 게 빈번했으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출연자께서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저는 좀 여전히 이제 여의도물이 안 빠져가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럼 이거 쇼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투자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쇼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나름 저한테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뭐 즐거운 데는 아니에요. 흥미로운 데긴 한데 상처도 많고 저도 많이 당하고 당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고 특히 이제 개인분들 손실 되게 많이 나는 곳인데 그렇게 사실 전 즐겁진 않습니다. 뭔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들어오라고 약간 취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장에서 하시는 걸 감정적으로 뭐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인분들이 모두가 다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실제로 개인분들이 다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가슴 아프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강해지셔서 돈 안 잃고 이 시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국인 털어먹는 우리나라 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재미로 해야지 계속 모든 걸 그런 뭐랄까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지한 것 같긴 한데 저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한다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지성 매수를 부추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채널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말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두려웠던 게 나도 계속 이 쇼를 하면 어느 순간 빠질 것 같은데 빠진다고 말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대중 앞에 나설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뭐 그런 돈이나 압력하고 상관없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저는 F인데 이럴 때 자꾸 T처럼 보여서 조금 너무 속상하시면 죄송하고요.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좀 캐릭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나라도 그냥 이 막말하는 캐릭터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 말하기 싫어하고 하는 걸 나라도 해야겠다. 그게 누구든 정부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비판한 게 이제 뭐 투자를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진짜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큰 채널이나 또는 뭐 특히 방송국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보니까 저도 이제 눈치 볼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진짜 고생하셨고요. 힘들죠. 네, 내일도 힘들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땐. 저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락장이.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벗어날 때까지 조금 더 자주 라이브도 켜고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